보시면은 GPA를 잘 활용하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하천의 화식열전을 보면요, 재산을 늘리고 불리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요점이 뭐냐면, 인격과 인성이나 개인 덕을 갖추지 않고 돈을 모으게 되면은 사람이 파멸에 이른다고 나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려면은 일단 내 인성의 그릇을 키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릇이 깨지거나 돈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인성과 인격을 먼저 갖춘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복권을 가져왔는데 전주에 1등인 복권이 24억 원의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24억 원. 근데 1등이 24억 원씩 4명이 당첨이 됐는데, 저 여기 그 1등 복권 5번 당첨된 거 사온 겁니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근데 33%의 세금을 내야 돼요. 8억 4천 정도. 그리고 2등은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3억 이상인 경우에는 22%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많이 세금을 제한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는 경우가 생겼어요. 오늘은 이제 박진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에 대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단숨에 1조 909억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박진영의 지금 경영 철학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수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방송을 타게 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 또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고도 하지만 박진영이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박진영의 리더십이 뜨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사고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박진영이는 일단은 겸손, 성실, 그 다음에 노력,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자기 엔터테인먼트 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 성실, 겸손. 세 가지 덕목을 가르치고 있고, 스타가 TV에서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7년 전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룸사롱과 골프를 쳤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게, 왜냐하면 접대를 통해서만이 자기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게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맥을 쌓을 시간에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엔터테인먼트 속되어 있는 연예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야. 술 먹고 맨날 취해서 클럽 나가는 게 실력은 있어서 노래는 잘해. 하지만 그 실력의 스타는 반짝 잠시뿐이라는 거죠.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20년 동안 다시 제자리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실력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못 간다. 인격과 인성, 겸손, 성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라 성실하게 겸손하게 인내를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박진영이가 이런 인성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니까 귀찮아했어요. 심지어 성교육과 독서, 너희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인성과 교양을 쌓아라. 처음에 고지식하게 들렸지만 요즘에 박진영이를 재평가하면서 주식시가 1위로 올라오게 했던 이런 부분들은 박진영의 어떤 경영 철학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돈보다도 인성, 노력, 성실, 덕을 쌓고 살아라는 거죠. 이번에 당첨되면은 33%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데 내야 되는데 불로소득 때는 33% 세금을 내서 저는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서열 5번째 하는 철학을 하시는 분이, 제가 우리 딸 쌍둥이 2명이 있는데 옛날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와서 이제 이름을 장명을 했어요. 장명을 하는데 나한테는 많이 받고 싶지 않대요. 4만 원씩을 받겠대. 2명이니까 8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갔는데 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길래 제 사주를 한번 봐주세요 이랬어요. 야, 당신 사주에는 목과 금이 많네. 돈은 많이 모으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게 천기는 소리인데 내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당신 눈빛이 선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사주에는 이 복권이 당첨된대요. 큰 복권이 한번 당첨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좋은 꿈을 꿀 때나 좋은 기운이 있을 때 복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운을 드렸으니까 12시 이전에 한번 사시고, 이따가 퀴즈 몇 개를 낼 거예요. 그럼 그 당첨되시는 분은 복권 당첨일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제가 복권을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복권을 최근에 사기 산 이유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호텔을 사기 위함이에요. 제가 원하는 호텔이 있는데 그걸 못 사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까지 맞추더라고. 몇 살 때. 79세 가을 해가 뉘엿뉘엿 칠 때 내 인종을 맞이하는 젊은 남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79세면 얼마 안 남았는데 100세라고 하는데 79세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나이에 85세가 평균 나이라고 해요. 85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세요. 거기에다가 24를 곱하고 나누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재테크 강의를 듣지 마시고 돈을 벌어서 여유있게 편안하게 주변 사람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사기 위해 제가 복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천안에는 소풍 호텔인데요. 호텔이 5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천안 호텔. 여기 있는 사장님이 강의구 사장님이신데 나이가 젊어요. 나는 다른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엊그저께 내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몰았더니 제가 연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업고시 몇 번 떨어지고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려고 제가 이걸 매입을 했다가 더 큰 걸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309호, 308호 호실마다 테마가 달라요.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각 층마다 새롭게 갈 수 있게. 여기는 요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뭐 이런 파티룸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옥상에는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여름에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이게 32억에서 30억에 29억까지 지금 내려놨습니다. 29억에 OK 저축은행에 20억 대출이 있어요. 지금 9억 원만 현금 투자하면은 여러분은 매달 2,500에서 3,000만 원이 나와요. 9억 원만 있으면. 자, 감정가액이 24억이라고 룸이 34개인데 비수기 때 5,500만 원, 성수기 때 6,500만 원.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 저희 금융기관은 호텔이나 모텔 대출해 주려고 매출액을 봐요. 카드 매출액, 여기어때 야물장 딱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현금 매출액. 여기 현금 매출액이 3,500만 원. 그날 내가 목요일날 갔는데 목요일날 만식이었고, 금요일날 됐는데 금요일도 만식했어요.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연 수익이 5,500만 원, 비수기 때 5,500만 원 할 때 2,000만 원이 고정된 이겁니다. 인건비, 카운터비, 청소 아줌마 이렇게 다 있어요. 광고비도 뭐 계속 나가네요. 이렇게. 매일 공가 500만 원, 그래서 고정 지출이 2,000만 원, 대출금이자 OK저축은행 1,100만 원, 2,400만 원이 월 수익입니다. 1년에 2억 8,800만 원을 월 2,400, 9억 원 투자했을 때. 이거 여러분 사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좀 더 여기서 깎아드릴게요. 저는 이 물건을 사려고 제가 복권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을 보기 전에는 뭐 복권을 살 이유도 없고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는데, 이게 목표고 목적이고 그 다음에 꿈이더라고요. 꿈. 현실화가 되니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꿈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3,500만 원에 대한 보수장부를 보여달라 했더니 보여줬는데 그 전에 것도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줄까요? 여기는 지금 다른 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카드 매출액,
약월자 여기어때 매출액이 다 나와요. 근데 현금 매출액만 노출이 안 돼요. 또 보주장부가 따로 있어요. 보주장부 이번 달 건 3년 했는데 전달 거 1년 전 것도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없대요. 왜 없다고 할까요? 가짜니까? 이 돈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고시원도 많이 하였지만 고시원은 현금 장사예요. 한 달에 1,500만 원 나와도 신고하는 거 300만 원밖에 신고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절세. 이것도 현금은 다 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만 남겨놓고 다 폐쇄를 시킨대요. 혹시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미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 손댔다면 이 사람 세금만 5억, 10억 맞을 수 있어요.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직영을 할 경우에는요, 이걸 내가 언제 24시간 여기 있어가 아니라, 호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300만 원 관리직을 모으면은 300만 원만 매달 주고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쓰면 되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했던 내용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GPA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금리 70년대에는 30%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2에서 2.5년은 20만 원 가까이. 그래서 과거에 3억 원만 있으면 노후자금으로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3억 원이 있어도 월 100만 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이 높은 곳을 지금 찾고 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GPAD 투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주변에 얘기하셔도 무슨 금융 다단계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은행도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는 거고 저축은행도 대출해서 이자 받는 거고 우리가 대부업법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50억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돈에는 색깔이 없다. 내가 정당하게 탈세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아름답게 쓰면 그게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교사 경력 30년인 사람이 5천만 원을 대출을 요청을 했어요. GPA로 연금 수령자. 자, 이런 물건이 GPA 투자하기 좋습니다.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 보통 280에서 300만 원 넘게 나와요. 퇴직하시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매달 수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금에서 5천만 원 투자하고 매달 91만 원씩 받습니다.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3.5를 더하니까 후순위가 안전합니다. 여기서 30년, 2년 전 퇴직해서 매달 연금을 260만 원 받습니다. 담보 비율은 1순위, 2순위 합치니까 78%밖에 안 돼요. 화성시 능곡이 요즘 뜨고 있고 세대수는 1226세대. 자, 매각가율을 보니까 85.1은 화성시 능동의 연립주택 상가 토지까지 전부 합친 게 86.1이고요. 여러분 동종물건의 동종아파트는 92.04입니다. 여기 매각가율 보니까 92.04였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안전하고 대지권도 넓습니다. 등기상 요약을 보면 다 나오죠. 여기 지금 국민은행 1순위가 되어 있고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은 22% 받게 돼 1,100만 원이니까 90만 6천 원 내가 받게 돼요. 85.1. 아까는 공종물건의 아파트는 92.04였는데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1순위 원금, 1순위 11개월 지자, 내가 투자한 거 내가 이제 빼도 620만 원 나고 이거는 수의자한테 가게 되는 거고 11개월 지자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원금, 이자, 내거 원금, 내거 이자 24% 이자 3억 1,200에 입찰가가 83%입니다. 83%에 낙찰될 확률이 없지만 낙찰이 된다면은 시세 차익까지 생각할 수가 있고 낙찰이 안 되면은 이 설정 계약서 법원에 제출하고 나는 설정 원금과 24% 이자 받아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투자할 때 좋은 것들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타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채권이 부동산 경매가 신청이 되고 나중에 잔존이 발생했을 경우에 못 받을 돈이 없겠지만 못 받게 되는 경우 이 사람 급여합류하면 돼요. 그리고 이자도 초하기도 좋습니다. 이자가 혹시 안 들어오는 경우에 이 사람이
직장 잘 다니고 있냐고 문자 하나만 되면은 바로 이자를 해주게 되죠. 급여하면 들어갔다가. 여기도 24% 받아도 되지만 22%에서 나머지 2% 중도상환 수수료 받으려고 이렇게 24%대가 딱 좋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것도 투자를 했을 때 나머지 배당금 170만 원 정도가 남지만 동종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85.4로 실제 동종 물건이 동종 아파트라면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1순위 6.5이자 내가 투자한 거이자 시세 차이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슈퍼 리치들의 DNA 구조와 4천 하나령령, 백서시대의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돈 같은 이력을 모으려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차 산업혁명 아래에 있는데 2030년 4차 산업혁명이 상용화 될 때는 35개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뜨는 직업들은 이런 빅데이터, 뭐 이런 정리하는 거, 이런 사무인터넷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직업들이 필요한데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은 직업인가 하는 거예요. 로봇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에서 선정한 미래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토마스 플레이로 선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2020년에는 인터넷기가 연결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미래에 필요한 직업들은 데이터 폐기물,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컴퓨터 개선 디자이너, 데이터 인들 전문가, 개인 시험 정보 하려는 데이터 모델 이런 직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D 프린터. 다날에 인공위성을 쏴서 거기서 3D 프린터가 건물을 짓기 시작해 자기들 스스로. 우리의 신장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지금 만드는 시대까지 들어야 돼요. 이런 어떤 한 박물관에 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과일로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게 사물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신체 장기도 그렇고 자동차 건축이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게 뭐죠, 이게?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될 날이 얼마 안, 우리나라도 지금 한 4년 후에는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들어졌어요. 인공위성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75세 이상은 운전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 이런다는데 이때는 내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운전하고 인공위성으로 교통사고도 막아줘요. 1m 앞에서 차가 자동으로 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따라하고 있어. 인공지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싸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지금 1인 기업이 갑이다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1인 금융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수업이 다 끝날 때는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부부가 217만 원의 돈이 필요하대요. 자, 여기 종잣돈 1억 원이 모여지면은 여기서 5단계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3억 8,300이 만들어집니다. 이자는 5,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1억이고요. 1억 원을 모으려면은 136만 7,182원이 있어야 돼요. 술을 아끼거나 담배를 끊거나 커피를 줄이거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제가 한국 용인 여성문화회관에서 이 자산관리, 재테크 자산관리 강의를 해요. 근데 간호사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5년 만에 1억을 모아왔어요. 어떻게 모았냐 했더니 3년 만에 1억을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냐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밥을 싸가지고 다니고 커피도 내가 원하는 만큼 프리커피라든지 믹스커피라든지 원두커피 타먹고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내가 필요한 가게는 꼭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산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다 지우고 5년 걸릴 거 3년 만에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제가
GPL 투자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저렴하게 사주고 있어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필요한 자산이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2천만 원 모으려면 3년 44만 원, 1억 원을 모으려면 10년 73만 원. 1억 원을 예치할 경우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목적자로 만들어지는 다 있지만 각자 개인마다 틀리니까. 자, 왜 금융업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자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대요. 50만 원씩 지금 금리가 2%지만 8% 기준으로 한다면 35년을 모아야 10억 원. 그럼 2%면 4배니까 135년이 걸리네요. 10억 원을 모으려면. 16%일 때는 17.5년, 24%일 10년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제시하는 금융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원금이 쓰기가 4년입니다. 그러면은 4년 지내면 1억 플러스 1억 원이면 2억 원이 됩니다. 10억 원을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4년이면 15억 원이 모아집니다. 20억 원이 모아집니다. GPL 투자가. 1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200억 원이 모아집니다. 세상에 이런 재테크가 있나요? 주식으로도 이런 돈 모을 수 있어요? 실제 이렇게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돈이 1억 원이 없다면 1억 원을 만드는 방법 136만 7천 원을 지금부터 5년 동안 모으시면 노후 준비가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10억 원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1억 원만 투자하시고 10억 원 있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찾아서 여러분 대부사업자 등록 내시고 그분에게는 저 믿으시죠? 15% 이자 드릴게요. 원금 보장해주고. 그리고 대부사업자로 설정을 하고 여러분 그 투자자는 질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안전하게. 그 방법이 제가 여기 투자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대부사업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사업자가 채권자, 채무자가 되고 여기 보면은 대부사업자가 설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은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투자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질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 보면은요, 맨 뒤에 보면은 1순위 삼성생명, 2순위 대부업체, 2순위 대부업체 질권이 여기 개인 투자자로 설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10억 투자하시는 여러분 돈이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자 15% 드리겠습니다. 안전장치는 뭐냐? 아파트 담보로 잡고 질권 설정 해드립니다. 그리고 15% 준다고 해서 은행금리보다 7배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내가 22%, 24% 받는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도둑놈이다. 야, 너는 24% 받아먹고 나한테 15% 주고 도둑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한 게 뭐예요? 여기 가서 강의 듣고 온 정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에게는 야, 내가 사무실 여기 지금 사무실 나가는 게 48만 원 나가요. 관리비가. 그리고 커피 믹스 저 또 뭐 나가는 게 많죠. 이 프린터라든지. 야, 사무실 관리비에 인건비에 법인세 내야지, 기장료 내야지. 나 남는 거 없어. 너 거저준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5%만 남아도요. 10억 원에 5%면 5천만 원 여러분 수익자예요. 안전장치는 다 돼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100억 있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 하나가 100억 원이 있대요. 지금 100억 원 가지고 이걸 하세요. 100억 원도 투자하면 내가 1년에 20억 벌게 해줄게요. 100억 원에 20억. 가능할까요? 1년에 20억? 가능하죠? 저는 그래서 이거 100억 투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연봉 3억에 벤츠 하나 주고 법인카드 하나 주고 그 친구는 주식만 하고 있어. 주식. 뭐 대국주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뭐 성사가 안 돼가지고 50억을 까먹었는데 이런 얘기 답답하고 어떤 데는 뭐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든지 남 얘기만 듣고 그리고 핸드폰에 미쳐 있어요. 핸드폰을 뗄 줄은 몰라요. 근데 경제 지식은 많이 쌓이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죠. GPL 투자하고 안전하게
GPL 투자 경매 들어가는 것만 잡아야죠. 경매 들어가는 거. 아까 같이 경매 취하 자금이나 경매 들어갈 것만 들어가야죠. 돈이 많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더 좋죠. 나는 자진 변제 상환 유도라든지 위로금 받은 행기니까. 그리고 NPL 싸게 받아서 NPL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도 하고 경매도 하고. 저는 50억도 벌게 해주겠네. 이 사람 100억이면.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GPL 투자하는 만큼 4년 후에 원금이 회수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뭐 6개월에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회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있지만 사실 남은 거 회수되는 만큼 또 투자하면 되잖아요. 자, 주안에 있는 성산 업무입니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인들이 요즘 어떻게 지혜롭게 재테크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걸 연결해드렸습니다. 이분 건축주는 이걸 저렴하게 사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원룸으로. 원룸 텔인데 고시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상업용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땅값만 지금 8억이 넘는데 8억원 이하에 샀습니다. 이 건물인데 원룸 월세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자, 5억 2천 제가 대출을 해드렸습니다. 현금 투자 3억 원이에요. 1층 주차장, 2층에 4층까지 원룸입니다. 23세대. 관리비, 주변에 관리비 50만 원만 주고 이 사람은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한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머지 될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풀옵션으로 인덕션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원룸텔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450만 원이에요. 건축비만 8억 원이 들어야 돼. 10억까지. 근데 이걸 8억 원에 샀어요. 제가 연결해줘서. 1년에 8,460만 원, 이자 빼니까 전부 비용을 빼니까 7,020만 원이 남습니다. 현금 투자가 3억 원 하니까 월 585만 원. 저희 수강생, 저번 주 수강생이 이걸 사서 직장 다니면서 여유롭게 이론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일단 송도에 있는 물건 하나를 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를 끼고 이쪽에 내려와서 그거 하나 하려고 합니다. 2층, 3층, 4층, 5층. 매입한 계약서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매달 585만 원 나오면 좋겠죠. GPL에 투자하면은 3억 원이면 580만 원 비슷하게 나오네요. 하지만 이 원룸은 문제가 뭐예요? 공실일 문제가 있고 대사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자, 제가 이번 달 초였네. 초 4년 전에 아파트에 투자해서 40억을 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보름권입니다. 용산구 이천동 재건축 아파트 37평을 사서 4억 5천에 매입을 해서 14억에 팔았어요. 용산구 이천 한강 대우 아파트 48평 아파트를 6억 5천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18억 5천에 현재 시세가 8억 원.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데 37억까지 11억 5천을 벌었습니다. 남한산성 친구하고 밥 먹으러 놀러 갔다가 미래 신도시에 누가 분양을 하고 분양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있는 걸 싸게 내는 거를 프리미엄을 1억 너무 높다 해서 깎아달라고 하니까 저녁에 전화 왔대요. 그거 샀더니 거기서 또 7억짜리 또 남았어요. 용산 권유 프리미엄 아파트를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데 4억 5천에 매입했는데 11억 5천. 이게 근 4, 5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이 용산에서. 이게 아파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분 평범한 아줌마예요. 평범한 아줌마. 밥하고 애들 밥 챙겨주는 평범한 아줌마. 이 재테크 강의는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재테크 책은 읽어봤어요? 그 재테크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머리 아파서 안 읽는. 그런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네요.